검찰개혁, 사법개혁 상당 부분 조금씩 되고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점은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 도대체 언론개혁은 어디까지 온 건지 언론 정상화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님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미통위가 드디어 6인 완전체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2인 둘이서 그냥 그쵸. 빵진숙 씨가 막 두드리던 위원장이랑 부위원장이랑 둘이서.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대통령 추천, 정부 그쵸. 추천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년 만에 정상화가 되고 있다. 지금 4월 10일 날 첫 회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방송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방송 정상화가 되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지금 방미통위가 구성이 되는 데만 해도 지금 또 꽤 오랜 기간이 걸린 거죠. 작년 8월이니까 벌써 거의 한 8, 9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방미통위가 사실 구성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방미통위에서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가 일단 1차적인 핵심이잖아요. 네. 공영방송 정상화를 하려면 방송법은 통과를 했지만 방송사 그 방송법의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뭐 편성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또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또 꾸려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방미통위가 그 세부 규정을 다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걸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방미통위 구성이 안 되니 이게 진행이 안 돼서 계속 여지껏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4월 10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저번 주에도 회의를 했고 아마 이제 월요일 날도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시작. 근데 지금 현안이 많잖아요. 일단 YTN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TBS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사실 지난번 그 여야 대표들 네네. 대통령 이제 초대해서 오찬하실 때 저 장동혁 대표가 TBS가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맞아요. 빼라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로 그냥 잘렸어요. 추경안이 잘렸죠. 네. 근데 이분들은 전쟁처럼 살고 계시잖아요. 월급도 매일, 못 받고 매일매일이 전쟁이라고 하루하루가 그러고. 전쟁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직도 내란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TBS 구성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제작비도 없고 자기네들도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이게 있는데 사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서울시 의회가 그거 서울 그 TBS 지원 조례안을 폐지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사인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지금 와서 마치 이게 서울시 의회 책임인 것처럼 계속 미루고 있지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사인을 해서 이게 넘어간 거고, 지금 그게 벌써 월급 못 받은 게 거의 2년 가까이 된 상태고. 야, 이 생존권이. 그쵸.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또 아주 최근 현안은 TBS가 지금 송출료를 내야 돼요. 전파 사용하면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걸 민간 업자한테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송출해 주는. 네네네. 근데 이 돈이 뭐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달에 이 돈을 못 내고 있어요. 이 돈을 못 내고 있어서 이제 부채가 쌓여가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송출을 못하면 지금 TBS 틀면 사실 음악 방송이 조금 나오고 중간에 우리는 비상 경영 중입니다. 뭐 이런 멘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끔 그런 뭐 봉지욱 기자나 변상욱 앵커나 이런 분들이 좀 방송 지금 재능 기부로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몇 개 나오고 나머지는 음악 방송하고 뭐 쉬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못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BS는 일단 그 사실 돈을 어디선가 빨리 쏴줘야 네. 이제 뭐 방발기금이든 뭔데 추경안을 쏴줘야 이분들이 이거를 굴릴 수가 있다. 방송을 최소한으로 굴릴 수 있다. 네. 이 상황이고, 방미통위가 구성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TBS 입장에서는 또 뭘 해줘야 되냐면 TBS에 지금 리더가 없어요. 에? 리더가 없어요. 사장이 없죠. 사장이 직무대리죠, 직무대리. 직무대리 상황인데 사실 이제 본부장 하던 분이 예. 가서 임시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라디오 본부장이었던 분이 지금 네. 임시로 하고 네, 있죠.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 리더십이 없고, 그럼 이 리더가 약간 뭐 개인적으로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이랑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방미통위에서 이사를 빨리 파견을 해서 네. 추천을 해서 이제 그 이사가 방미통위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치권이랑도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이게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요구안이더라고요. 국회에 대해서는 뭐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음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네. 구성이 바뀌게 되거든 다시 이제 조례를 원상복귀하고 지원금을 원상복귀해달라. 네네. 요게 이제 또 그렇군요. 요구 근데 사항인 TBS 거죠. 관련해서는 예. 저도 사실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아내가 또 맞아요. TBS PD 출신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그 관련해서 내부의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저는 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TBS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TBS를 살려야 돼? 맞아요. TBS가 뭔데? TBS 너네들 그 이제 거의 공무원처럼 일해 왔고 이때까지 투쟁의 역사도 없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너네를 살려줘야 돼?라는 네. 그런 물음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랄까 너무 현상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TBS 사태의 본질은 그 뭐랄까 그 정치권의 정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 김어준 총수가 이제 원래 TBS 방송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정치화됐다라고 하면서 TBS를 거의 죽이기 위해 세금을 아예 그쵸. 차단해 버린 거죠. 그렇죠. 지원금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유로 그래서 내부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김어준을 데리고 가서 방송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고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TBS를 거의 이제 말살시키는 것이 온당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계속 지켜볼 것이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영역으로 번졌을 때도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물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BS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KBS 보니까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박장범 파우치박이죠. 네.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 안건을 제출을 그렇죠. 이미 했죠. 한 거죠.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명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KBS 이사회가 네. 11명이에요. 11명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 추천이 6명이고 그다음에 현재 여권 추천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6대5 상황이긴 한데 네. 그 6명 중에 원래 이사장이 서기석 이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이분은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쪽 사람인 거죠. 쉽게 분류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 이사장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투표를 했는데 불신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기석 이사장은 빼고 나머지 5대5일 거 아니에요. 네. 5대5로 했는데 그 현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류가 바뀐 거를 읽었네. 읽고 예. 야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동수긴 하지만 이게 넘어왔다는 거는 지금 구체적인 표는 모르는데 적어도 6대4가 된 상황인 거예요. 네. 서기석 이사도 이제 표결에 참여는 할 건데 박장범 사장에 대한 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날 회의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박장범 사장에 대한 그 취소가 나오면 네.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죠. 그렇게 예, 되는 예. 건데 예.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단순 비교하면 아직은 6대5 상황이다. 네. 그 선희님께서 박장범이 아직도 사장입니까? 그럼요. 네, 끈질긴 사람이네 이렇게 의견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조용히 윤이 임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그쵸.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어디 언론계에. 맞아요. 예, 특히 이제 보면 언론재단 이사장, 뭐 최근에 이제 코바코 사장이었던 따따부따, 네. 예, 갑자기 이름이 그쵸.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장은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방송 문화 또 이 언론계에 상당히 윤 세력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 조용히 암약하고 있다. 박장범 사장님 지금 어떤 혐의로 받고 있는지도 좀 얘기 네. 드려야 되나요? 이게 원래 맨 처음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비상계엄 직후에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 사장은 박민이었어요. 그렇죠. 박민 사장. 박민이고 박장범은 사장 내정자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장으로 곧 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국장, 뭐 KBS에서는 통합 뉴스룸 국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도국장이 최재현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 그러니까 오후에 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네. 갑자기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회사로 돌아와가지고 부조정실에 막 들어가서 그 당시에 거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보도국장 얼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보도국장이다 이러고선 빨리 야, 지금 준비해라, 생중계 준비해라. 라이브를 준비해라. 어. 12월 3일에.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네. 막 안보 관련이다. 예.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최재현 보도국장이 어디론가부터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개헌 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처음에 갖고 있는 제기를 거죠. 했어요. 예. 근데 최재형 국장이 바로 입장을 내요. 나 대통령실 관계자랑 통화한 적 없다. 근데 나중에 네. 언론노조 이제 KBS 본부, 그러니까 KBS 노조에서 예. 좀 사실 확인을 해보니 예. 그 당시 이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비서관이 음. 박장범 당시 사장 내정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 전화를 했고 사실 사장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사장 내정자한테 전화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박민은 어차피 갈아치울 사람이니까 여기에다 전화 안 한 거고 네. 박장범 사장한테 전화를 했고 박장범 사장이 네. 그 최재현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해라. 그 생중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이제 그 내란 선전선동 너가 가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방송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렇죠. 공영방송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업무 지시하고 하면은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사안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그 노조에 따르면은 요게 전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내란 선전선동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파우치박.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당시 KBS 사장이 실제로 대통령실 최재혁 네.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장 네. 후보자가 그렇죠. 사장도 아니에요. 사장 동아리도 후보자가. 아니고 무슨 계속 네. 후보자한테 연락을 해요. 원래 그러니까 체계상으로 보면 사장인데 근데 사장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네. 옛날에 지금 그 광주에서 뛰고 있는 이정현 예. 홍보석이 그렇죠. 아따 네. 형님 그렇죠. 세월호 때. 한번 네. 봐주시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죠. 홍보석이 그 보도국장한테 박근혜 전화했다가 방송법으로 처벌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똑같은 사안인 거예요 지금. 야, 박근혜 때하고 윤석열 때하고 KBS 사장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이 그쵸. 반복되고 있다. KBS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주권 정부에서 어떤 공영방송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쵸.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